힘들었던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저력과 투자를 통해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혼다 세이로쿠. 도쿄의 메이지 신궁, 히비야 공원, 그리고 서울의 남산공원을 처음 설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메이지 시대에 태어난 혼다 세이로쿠는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 40세에는 배당의 연봉보다 많아지고 60세의 퇴직 무렵에는 현재 가치로 약 5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00여 년 전의 인물인 혼다 세이로쿠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 3번이나 부자가 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세이로쿠는 1866년 도쿄 북쪽에 위치한 사이타마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이로쿠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는 약 1000엔, 지금 가치로는 약 1억 5천만 원의 빚을 남기고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세이로쿠의 집안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형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온 가족이 농사에 매달렸지만 가족들 모두 반찬 없이 소금 뿌린 밥만을 먹어야 할 만큼 어려웠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세이로쿠도 농사일을 도우며 새벽부터 땔감으로 쓸 말동을 주우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 세이로쿠는 마을에 들러 점심을 먹고 있던 낯선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할아버지에 따르면 그 사람은 월급이 100엔도 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월급 100엔은 현재 가치로 1,500만 원, 연봉으로는 1억 8천만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빚과 가난의 무게를 느끼고 있던 세이로쿠는 이때 언젠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이로쿠는 외삼촌의 주선으로 시마무라 야스시라는 대장성 고위 관료의 집에 서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생이란 명망 있는 집에 들어가 먹고 자며 공부를 하는 대신 집안일을 돕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세이로쿠가 들어간 시마무라씨 댁은 도쿄 신주쿠 요자역 바로 앞에 2,000평이 넘는 부지에 세워진 저택으로 집이 너무 넓어서 건물 절반은 세를 주고 남은 토지 1,200평에서 정원과 텃밭을 일구고 계셨다고 합니다. 서생인 세이로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온 저택을 청소하고 정원을 빗자루로 쓸고 밭에서 야채를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온통 손이 터서 피가 흐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세이로쿠는 자신의 꿈인 고위 관료의 우아한 생활을 마주하자 한층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17살이 된 어느 날 시마무라 선생님은 세이로쿠에게 도쿄 산림학교라는 곳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산림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세이로쿠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공부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시험 공부에 매달린 세이로쿠는 도쿄 산림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도쿄 산림학교 수석 졸업은 세이로쿠에게 뜻밖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직 고위 관료이자 현직 은행 간부인 한 부잣집 외동딸의 사익감으로 세이로쿠가 낙점된 것이죠. 세이로쿠도 대를사회로 들어가 혼다라는 성을 갖게 됩니다. 결혼한 이후 세이로쿠는 현재 미너토구에 위치한 혼다 저택의 2층에 살며 저녁 식사에 캘리포니아 와인을 곁들여 마시고 하인이 끄는 인력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갓집의 지원을 받아 독일 유학까지 가게 되는데요. 1년에 1,000만 엔, 현재 가치로 무려 2억 5천만 원씩 4년간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하네요. 세이로쿠는 덕분에 뮌헨대학 경제학부 임업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서 그야말로 장밋빛 나날들만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처갓집이 투자 실패로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까지는 말이죠. 결국 세이로쿠는 수중에 남은 1년치 학비로 남은 박사과정 4년을 버텨야만 하는 다시금 극한의 절약생활에 돌입해야만 했습니다. 세이로쿠는 하숙을 집세가 싼 다락방으로 옮기고 한 번에 3일분씩 밥을 지어서 절인 오이만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세이로쿠는 박사학위를 따서 일본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제국대학 농림학부의 준교수로서 주임관에 취임, 고액연봉을 받는 고위관료가 되고 싶다는 소년 시절의 꿈도 드디어 이루게 되었고 말이죠. 그러나 세이로쿠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형편이 어려워진 처가집, 그리고 자신을 의지해서 찾아오는 친척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세이로쿠는 혼자 벌어서 식객 9명을 먹여 살려고 있었습니다. 세이로쿠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의 4분의 1을 무조건 먼저 저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월말이 되면 현금이 떨어져서 반찬 없이 밥을 먹느라 아이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세이로쿠 본인도 코트 한 벌 없이 사진사철 교복 상의 2벌과 누더기 바지만으로 학교에 출퇴근했습니다.
그러나 이 4분의 1 저축을 통해 모은 종잣돈을 세이로쿠가 주식에 투자하면서 그의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이로쿠가 처음 산 종목은 1881년 상장된 일본 최초의 민자철도 회사 일본철도였습니다. 일본철도는 동북지방과 홋카이도를 개발하기 위해 설치한 철도 노선을 건설했는데요. 세이로쿠도 이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현재 가치로 약 1억 1천만 원어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 외에도 월급이 모이면 계속해서 주식으로 바꿨습니다. 가스, 전기, 제지, 맥주, 방적, 시멘트, 광업, 은행 등 30가지 이상의 업종에 걸쳐 우량주를 선택해 분산 투자를 했는데요. 러일전쟁 승리로 인한 주식 폭등까지 일어나자 세이로쿠의 자산은 현재 가치로 약 1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일본은 코비드 시국의 나스닥 못지않은 버블 형성과 붕괴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데요. 갑자기 버블이 일어날 때 주식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다가 버블이 붕괴되면 그간 쌓인 현금으로 과감하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혼다 세이로쿠의 주식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몇 차례 사이클을 반복했더니 세이로쿠는 어느새 주식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는 주식 투자에서 얻은 이윤과 저축한 돈을 이용해 부동산에도 투자했습니다. 1900년 그는 현재 사이타마현 치치부라는 곳에 3만엔, 현재 가치로 약 6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300만 평이나 되는 광대한 임야를 구입합니다. 구입 당시에는 아무도 사지 않는 시골 땅이었는데 혼다 세이로쿠가 땅을 산 그 다음에 해당 임야 옆으로 시부야까지 가는 철도노선이 부설되어서 토지의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임야를 사고 4년 후인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 목재 수요가 폭증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혼다 세이로쿠는 산에 나무를 잘라서 판 매출만으로 한 해 연수입 28만엔, 현재 가치로 약 600억 원을 벌어들여서 당시 요도바시 고액 납세자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이로쿠도 이때를 4분의 1 저축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곤란할 정도로 완전히 꿈같은 상황이었다 라고 회상하고 있네요. 그러나 세이로쿠는 곧 다시 무일푼으로 돌아갑니다. 큰 부자가 된 혼다 세이로쿠는 60세가 되어 전원퇴임을 할 무렵 본인의 재산 대부분을 공공사업과 장학생 설립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과 함께 세이로쿠가 노후자금으로 갖고 있던 은행 주식과 국채가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서 79세에 갑자기 세이로쿠는 텃밭을 일구며 고구마 죽에 나물 반찬으로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금밥 소년에서 고액 납세자를 거쳐 다시 고구마 죽이라니 정말 스펙타클하죠? 그래도 역시 세이로쿠답게 활동 재개를 선언, 주식 투자 방법론을 신문에 연재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고민 상담 코너를 담당, 82세가 넘어 전국을 순회 강연하는 초스타 강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으로 치면 인플루엔서가 되어 80대에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세이로쿠 할아버지에게는 젊었을 때 살다가 임대를 준 시부야의 집이 공습으로 불타지 않은 채 남아있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120살까지 사셨다면 일본 부동산 버블 때 다시금 큰 부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세이로쿠 할아버지는 85세가 되시던 해 편안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축, 주식, 부동산 투자에 인플루엔서 되기까지 100년 전에도 재산 불리는 방법은 지금과 정말 비슷했네요. 몇 번이나 떨어져 내렸다가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혼다 세이로쿠. 그의 열정을 본받고 싶어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